반갑습니다. 김대한입니다. 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챕터 1 인간행동 발달과 사회복지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1영역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가 한번 먼저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회복지사죠. 또 사회복지사가 될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렇죠. 클라이언트, 우리의 대상인 인간에 대한 이해와 그 인간이 속해 있는 사회 환경에 대한 이해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너무 뻔한 얘기지만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한번 짚어보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인간의 발달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챕터 1의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분히 발달에 대한 특성, 그리고 이제 뒤에 심리학적 특성, 인간의 심리학적 어떤 성질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 발달의 이해를 보면서 발달이란 도대체 뭐냐, 발달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겠죠. 사실 너무나도 뭐 단순한 개념이죠. 그죠? 이 발달이라는 걸 공부하는 것 자체가 웃길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로 나올 때 어떤 식으로 함정을 파고 어떤 식으로 내는지 요걸 보자고요. 자, 발달의 의미부터 볼게요. 발달은 일생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체계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변화예요. 변화. 그래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타난 변화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전체적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들을 얘기한다. 여러분, 여기서 오답은 뭐예요? 일부분이라든지 부분적인 걸 얘기하면 오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소년기부터 성인 후기까지다. 그럼 오답인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즉 태아일 때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전체를 의미한다. 이게 발달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는 살아서 상승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쇠하기도 해요. 즉 하강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강. 그래서 상승과 하강을 모두 포함한, 즉 일생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발달이라고 한다. 그래서 항상 상승만 기억해서는 안 돼요. 하강의 국면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러한 변화는 인간의 유전적 요인과 환경 간의 무엇을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변화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뻔한 내용이지만 이런 데서 시험 문제가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유사한 개념들이 있어요. 유사한 개념에 이제 성장, 성숙, 학습이 있는데 이게 발달과는 사전적으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것들을 구분하는 내용도 나오니 여러분들이 이 구분한 내용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 공부할 때는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게 맞겠지라는 것보다 키워드를 잡아가는 게 훨씬 더 좋은 학습법입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를 볼게요. 왜? 비슷하니까, 유사 개념이잖아요. 비슷하니까 여러분 틀리지 말아야겠죠. 성장은요, 신체의 크기의 증대, 근력의 증가, 인지 확장. 뭐 신체 크기 증대면 대표적인 게 뭐 키가 되겠죠. 그죠? 점점점 키가 커간다. 이런 게 되겠는데, 여기서 양적 확대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성장이라고 할 때는 특히 신체적 부분에 국한한 변화를 우리가 성장이라고 얘기한다. 요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신체적 부분. 그 다음에 성숙이라는 것은요, 유전인자가 지니고 있는 정보에 따라 일어나는 생물학적 변화를 얘기하는데, 경험이나 훈련에 관계없이 일어난다. 관계없이 일어난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사춘기 같은 게 있죠. 이런 거 훈련받아서 나타난 게 아니라 그냥 성숙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차이점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즉 얘도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말하긴 하지만 경험이나 훈련에 관계없이 그냥 나타난다. 그 나이대가 되면 나타난다. 그게 바로 성숙이에요. 그 다음에 학습은요, 경험이나 훈련 또는 연습. 자, 훈련 또는 연습으로 정리할게요. 훈련 또는 연습을 통해서 외부 자극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학습이다. 다시 정리합니다. 학습은 외부 자극에 의해서 나타난다. 성숙은 경험이나 훈련과 관계없이 나타난다. 그 나이대가 되면 나타난다 이거예요. 성장은 뭐예요? 신체적 부분에 국한한 발달을 얘기할 때 우리가 성장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이걸 다 더하면 발달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발달은 성장, 성숙, 학습에 의해서 발달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공부하실 때 그냥 무작정 읽는 게 아니라 키포인트, 키워드를 잡고 여러분은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쌍가로 2번 발달의 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발달은 전생에 걸쳐 나타난다. 제가 앞에서 이제 이렇게 아주 원론적인 기본적인 얘기를 했는데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부분이 아니라 뭐라고요? 전체.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 나타나는 연속적인 과정이다. 당연히 상승적인 국면 그리고 또 하강적인 국면을 나타낸다. 발달은 상승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상승만 얘기한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건 오답입니다. 그 다음에 양적 변화. 양적 변화는 외적 변화하고 연결되겠죠. 즉 신체적인 변화. 키가 큰다든지 몸무게가 는다든지 이런 양적 변화도 있지만 질적 변화, 심리적, 성숙적, 내적 변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앞에서 했던 내용이죠. 인간은 환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person in environment라고 해서 환경과 인간이 어때요? 중요한 키포인트. 중요하니까 별표 칩니다. 상호작용을 한다. 상호작용을 한다. 이 표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에 별표 하나, 두 개 더 쳤습니다. 오답은 뭐예요? 오답. 오답으로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오답을 잘 기억해 주셔야죠. 오답은 무엇이 주도한다. 예를 들면 인간의 기질이 주도한다. 또는 무엇이 크다. 환경의 영향이 크다. 이거 다 틀린 겁니다. 어떠한 것이 주도하거나 큰 게 아니라 상호작용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유전형질. 그러니까 유전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간 행동의 양식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분석돼야 된다. 자, 우리가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그 행동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측면, 즉 맥락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바로 설명이 되어 있죠. 그 맥락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체계 안에서 어떠한 행위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자,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인간의 행동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이 사람들의 어떤 특성적인 측면, 특질, 그 다음에 어떤 심리적인 측면, 그 다음에 어떤 환경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이 행동이라는 결과값을 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간 발달의 기본 전제도 앞에 한 내용을 똑같습니다. 똑같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좀 지겹네 하면 아주 잘하는 겁니다. 그죠? 지겨우니까 안 틀리겠죠? 자, 그럼 1번 보겠습니다. 인간은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이해된다. 앞에서 했던 얘기죠.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면서 인간 과정에 걸쳐나는 모든 변화를 우리가 포함한다. 변화는 상승 국면도 있고 하강 국면도 있다. 그 다음에 인간은 계속적으로 변화한다. 계속적이다, 지속적이다. 그리고 인간의 행동은 그와 관련된 상황이나 인간관계 맥락에서 분석돼야 되지 그 행동, 단편적인 그 행동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뭐예요? 상호작용이 분석돼야 된다. 그 다음에 6번 생애주기 연령 구분은 국가와 사회적 환경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뭐 요건 좀 예를 들어보면 이렇죠. 여러분 개발도상국 같은 나라를 가게 되면 어때요? 그런 데는 조혼이 좀 빨리 일어나죠. 그래서 굉장히 어린 나이에 가정을 이루기도 하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죠? 그죠? 뭐 30대가 돼도 결혼하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고 있죠. 근데 결혼 정년기를 계속해서 늦추고 있죠. 이런 것들은 국가나 사회 환경에 따라서 연령 구분이 생애주기 연령 구분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생애주기가 결혼을 한다든지 뭐 집을 장만한다든지 뭐 아이를 갖는다든지 가정을 꾸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다르게 나타난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쌍가루 4번 보겠습니다. 인간 발달의 원리. 자, 이건요 여러분 시험에 나옵니다. 매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번 나오는 키워드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딱 집어 드릴 테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조금 이해하는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일정한 순서 및 방향. 이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당연히 기본적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 물은 어떻게 흐르나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죠? 상부에서 하부로 나타난다. 첫 번째 원칙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위, 아래, 위, 이, 아래. 노래가 생각나네요. 그죠? 위, 아래. 그 다음에 중심에서 말초로 가죠. 중심에서 말초 부위로 가죠. 두 번째, 즉 우리가 몸통이 있어야지 팔이 있고, 팔이 있어야지 손이 있고, 손이 있어야지 손끝, 말초 부위가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손끝부터 생겨서 점점 생기는 그런 경우는 없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에서 말초 부위로 바깥으로, 그 다음에 전체에서 특수활동으로. 뻔한 얘기니까 이건 그냥 밑줄만 긋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발달은 연속성, 계속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계속성. 계속성이죠. 계속적으로 발달하는 거예요. 전생애 동안 계속해서 발달한다. 그러나 발달의 속도가 일정한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급속하게 발달하는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떠한 시기는 다른 시기에 비해 발달이 느린 경우가 있고 어떠한 시기는 발달의 시기가 빠른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게 일회성장기하고 이쪽에다 쓸까요? 좀 옮겨서 쓸게요. 대표적인 게 일회성장기하고 이해성장이 있다. 시험 지문에도 나왔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일회성장기는 영아기예요. 영아기 때는요, 자기 키의 2배, 자기 몸의 2배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급속도로 성장하던 시기가 있었죠. 언제였어요? 그렇죠. 청소년기예요. 청소년기와 영아기는 다른 시기보다 급속하게 성장이 빠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 유아기라든지 아동기에는 성장이 일어나지 않나요? 성장이 일어나죠. 그런데 영아기와 청소년기보다는 더디게 일어난다 이 얘기예요. 즉 계속해서 일정한 속도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급속하게 빠르게 일어나다가 어떤 때는 점진적으로 느리게 가다가 빨랐다 느렸다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은 개인차가 존재하기도 하지요. 그죠? 그래서 어릴 때 보면 내가 키가 더 컸는데 훌쩍
성인이 돼서 다시 만난 친구를 봤더니 그 친구가 더 커 있더라. 이런 경우예요. 즉 개인마다 또 이 발달의 속도는 달라진다 이거예요. 아셨죠? 이것도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이제 3번. 발달은 유전적 요인뿐 아니라 환경적 요인과 상호작용으로 진행된다. 이제 슬슬 지겨워지시죠? 네, 그런 공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번 분화 통합의 과정. 약간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좀 분화와 통합 약간 추상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키워드로 정리하시는 게 아주 깔끔해요. 그냥 분화는 키워드 이거 다음은 무엇을 설명하는가? 그러면 키워드 걸리면 딱 그걸로 답을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분화라는 건 뭐냐면 세분화된다는 거예요. 세분화. 다시 쓸게요. 세분화되는 겁니다. 세분화. 그 다음에 특수화되는 거예요. 특수화. 자, 그 다음에 또 부분화되는 거, 구별되는 거, 특수화되고 구분되고 부분화되는 것을 우리가 분화의 개념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통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개 이상의 요소가 합을 이루는 거, 합쳐지는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체를 의미하죠. 전체. 그것을 우리가 통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 태아 사진을 보게 되면요. 태아 사진이 처음에 이렇게 세포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팔이 나오고 다리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런 팔과 다리 이런 것들은 우리 분화의 개념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분화된 개념, 분화다. 그런데 이런 팔, 다리, 머리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어떻게 되죠? 즉 사람을 이루는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통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적으로도 이해하지만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이렇게도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행동 측면에서도 좀 한번 볼까요? 아기가 태어나면요. 자, 기고, 그 다음에 또 서고, 또 걷죠. 걷기 하죠. 이런 것들은 하나의 기는 행동, 서는 행동, 걷는 행동, 또 뒤집기도 하는 행동, 이런 행동은 분화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하나씩 이런 행동들이 분화되고 이런 행동들이 합쳐져서 일어나서 서고 걷고 뛰고 이런 행동들을 전체 행동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요거는 뭐예요? 통합의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발달한다는 것은 부분적으로도 나타나고 이런 부분적인 것들이 합해져서 통합적으로도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약간 말장난하는 것 같은데요. 말장난하는 건 이건 키워드로 여러분들 이런 키워드 있죠. 구분, 특수, 세분, 그다음에 이거 전체, 통합 이런 걸로 여러분들 골라주시면 충분히 답을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성의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성의 원리. 발달은 기존 기초 위에서 다음 발달이 이루어지며 점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기초 위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뭐예요? 기본 설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기본 도안이 있다는 거예요. 도안. 그러니까 설계도안이 있는 거예요. 설계도안. 인간은 설계도안이 있어서 그 설계도안대로 만들어진다라는 거고요.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에릭슨이죠. 에릭슨이 얘기한 겁니다. 에릭슨이 얘기한 거고 그걸 뭐라고 한다? 점성의 원리라고 한다. 점성의 원리라고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처음에 영아기가 있고 영아기. 그 다음에 유아기가 있고 유아. 그 다음에 청소년기 지나서 성인기.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쓰니까 좀 그런데요. 아무튼 그냥 여기 청소년기 제가 말로만 할게요. 이렇게 해서 발달하는 게 뭐다? 점성의 원리다. 그런데 이렇게는 안 된다 이거죠. 영아기가 돼서 영아기에서 갑자기 성인기로 발달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죠? 이 단계대로 이 설계된 도면대로 인간은 발달해 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 발달은 초기, 중기, 그다음에 후기 이런 식으로 이 점성의 단계를 거쳐서 발달하는 것이다. 이게 점성의 원칙입니다. 별거 없죠? 그죠? 자, 7번 갑니다. 결정적 시기의 존재. 아까 얘기했죠? 결정적 시기. 인간의 발달은 그냥 계속 같은 시간에 같은 양으로 발달하는 게 아니라 즉 결정적 시기가 이뤄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결정적 시기 때 제1성장기, 제2성장기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것처럼 비약적인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로 넘어갑니다. 인간 발달과 사회복지 실천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제가 강의 시작할 때 처음에 약간 고리타분한 얘기했어요. 뻔한 얘기했죠. 보면 우리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요걸 공부하는 이유는 사회복지 실천을 하기 위해서다. 사회복지사로 일하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했어요. 결국에 이 얘기는 인간행동은 사회복지 실천에서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의미를 가진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이 부분은요, 시험에는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사 1급을 준비하면서 사회복지 개념을 공부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차원으로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실천론이라든지 정책론에서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는데 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또 반복하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는 반복이 중요하니까요. 자, 그러면 실천적 측면으로 가게 되면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우리가 선별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는 우리가 보편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이게 정책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선별주의는 자녀주의라고 하죠. 자녀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보편주의는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문제가 선별주의에서는 네가 개인이 알아서 해 이거예요. 네 문제 네가 알아서 해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개인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면 가족이 있잖아. 가족이 알아서 해줘. 가족이 좀 해결해줘. 그런데 그 가족도 해결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누가 해줘? 시장이 해줘. 대표적인 시장의 개입은 이런 것들이 되겠죠. 후원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런데 시장도 이걸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제서야 국가나 사회가 어떻게 해요? 개입을 하는 겁니다. 선별적으로 개입해요. 그래서 이 자녀라는 건 뭐냐면 남는다는 거예요. 나머지를 우리가 자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빼고 가족이 해결해 주는 걸 빼고 그 다음에 시장이 해결해 주고 있는 것을 빼고 그래서 남는 찌꺼기 부분 찌꺼기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된다? 국가나 사회가 어떻게 돼요? 보호해 주는 거, 보장해 주는 거, 그 복지를 이루어 주는 거. 이게 자녀주의의 개념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공공부조가 있겠죠. 공공부조가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편적인 측면을 좀 볼까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볼 때 보편적인 문제는 제도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하는 거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아니라 공평하게 처음부터 국가가
국가나 사회가 제도를 만들어서 누구나 공평하게 전부 적용을 시켜주는 게 제도주의, 즉 보편적 복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사회보험하고 사회수당이 있죠. 사회수당하고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사회수당하고 사회보험 차이는 이제 기여도 차이예요. 사회수당은 기여도가 없어도 주는 것이지만 사회보험 같은 거는 기여한 것에 의해서 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국민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보험 이런 것들이 사회보험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클라이언트의 어떤 문제와 욕구, 그죠? 노년기가 돼서 수입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런 사회복지 실천에서 선별적으로 개입하는지 보편적으로 개입하는지 그런 개입의 의미를 가진다 이거예요. 우리가 인간을 들여다봄으로써 이런 실천과 정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기초 지식을 좀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뭐 볼 필요 없고요. 요거 개념만 여러분들이 챙겨가시면 좋겠다. 라고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쌍가루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간 발달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 자, 이것도 별표 칠게요. 결국에 무슨 얘기예요? 해결책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인간 발달 이론이 우리가 요걸 가지고 해결책을 우리가 구성해보고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인간 발달을 이해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거죠. 이해를 했으니까 대처. 왜 나이 든 사람들은 저럴까? 왜 아이들은 저럴까? 사춘기 때문에 왜 저럴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에 따른 대처, 즉 해결책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유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인간의 전반적인 생활 주기, 즉 발달에 따른 변화죠. 발달에 따른 특성,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의 준것들을 제공한다. 그죠? 그래서 발달에 따른 생활 주기, 준것들, 뭐 별거 없죠. 그죠? 예를 들면 영아기 때는 기어다니고 유아기 때는 뭐 뛰어다니고 이런 것들이 개념 준거죠. 그죠? 그 다음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준것들을 제공한다. 사회적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다. 아주 지겨워요, 이제. 그죠?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을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하니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의 적응과 부적응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그 나이대 발달 과정에 따른 어떠한 행동들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행동들을 하지 못한다면, 즉 발달 준거에 따른 적응을 우리가, 글자가 좀 밉네요. 다시 쓸게요. 전자칠판이라 천천히 써야 되더라고요. 적응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발달 준거에 따른 적응. 예를 들면 애가 뭐 5살이 됐는데 말을 못해요. 그러면 발달 준거에 따른 적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부적응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 다음에 개인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원인을 이해하는데 예를 들면 청소년기 때, 그죠? 청소년기 때 애가 지나친 폭력성을 가져요. 쟤는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러면 성장 과정의 환경을 봤더니 어릴 적에 부모들이 굉장히 심하게 다퉜다라는 거죠. 또 아동학대를 당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청소년기에 이르러서는 강한 폭력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나머지는 여러분들 좀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생활전입니다. 생활전이 라이프 트랜지션이라고 해서 생활상의 전환 과정에 따른 안정성 및 변화 양상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즉 발달이죠. 그죠? 전환이라는 건 발달한 단계죠. 발달 단계를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번 다양한 연령층의 클라이언트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연령층, 그 연령마다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 거죠. 즉 그 연령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모두 다 경험했던 아동기라든지 청소년기를 가지고는 우리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예를 들면 노년기 때는요. 노년기 때는 우리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인간 발달을 학습함으로써 노년기에 하는 행위들을, 특징들을 우리가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특징들을 이해가 가능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굉장히 고지식하거나 이런 사고를 가질 때 어르신들은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저 나이 때는 저런 특성, 그리고 그분들이 태어나서 살아왔던 그 환경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저때 저렇게 행위할 수도, 이렇게 행동할 수도 있겠구나 이해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우리가 인간의 발달 단계를 왜 공부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쌍가로 1번과 쌍가로 2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서 개입을 어떻게 하는지, 또 우리가 또 살아온 과정을 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과정들은 어떻게 발달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학습하니까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니까 우리가 대처하고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는 개념에서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쌍가로 1번과 쌍가로 2번의 내용이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심화연구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심화연구실 하나 보겠습니다. 인간행동과 성격이 있는데요. 결국에 또 인간의 행동은 성격이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격과 어떤 기질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내용들이 뻔합니다. 성격의 이해가 필요하다. 다르게 표출된다. 개인의 성격 특성에 따라 다르게 표출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개인의 성격은 어때요?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행동 양식을 갖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답으로는 어떻게 나오냐면, 오답으로 나오게 되면 일관된 행동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럼 이거 오답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일관된 행동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기대할 수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우리가 발달과 성장하면서 변화란 얘기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얘는 일관성을 계속 가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자칫하면 틀릴 수가 있어요. 이 부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인간 발달에 대해서, 발달의 원리,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